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참 어제도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굉장히 장이 불안하고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참 3일 전부터 시황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하다. 지금의 시황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이리저리 방향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시장이 적정 고점을 넘기지 못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로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많은 뭐 재료나 뭐 소재들 그리고 뭐 호재와 악재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1분기 어닝 시즌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하락 마감을 하고 또 그 밖에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뭐 AMD, 뭐 구글, 알파벳 등등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AMD 같은 경우는 시간에 조금 올랐고 그 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더 높은 실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하락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정정 정령 실적 발표가 나오니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닝 시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 환경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 주도로 올라가는 수급 섹터가 존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스푸트니쿠라든지 최근에 불거진 백신 이슈로 인한 이 테마 섹터 정치 테마와 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나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이 테마로 움직이는 개인 테마, 개인 세력에 의한 세력주들로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거는 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던 섹터가 싸그리 무너져 버린 게 오늘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5월 달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온 대량의 매도 물량인지 아니면 오늘 밤 있을 FOMC 회의 파월 발언이 불안한 건지 혹은 다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에 긴장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매도 물량이 장중 내내 쏟아져 나오면서 종가까지 크게 시장 관리가 별로 안 되면서 하락폭을 키운 날입니다. 한 번씩 언급을 드려요.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하게 출회될 때는 정말로 내가 자신 있어서 그날 시장에 돈이 몰리는 섹터에 들어가서 매매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쉬는 게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 한 분 한 분 다 선수일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자칫 엇박자가 나면 큰 손실을 그때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전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주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시장 보면 주식은 심리이고 최근 코스닥이 고점에서 나온 첫 음봉 이후 다시금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과 지금의 시장은 말 그대로
코스닥은 위험에 이미 노출이 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코스피는 어제의 코스닥의 자리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일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쌍봉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제 쌍봉을 완성하고 붕괴가 된 거고요. 코스닥은 21선 붕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잃지도 않고 잃지 않으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고, 현재 시장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붕괴됐다라기보다는 큰 틀은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온 증시가 조정 한번 안 보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온 조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는 견조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고, 뭐 물론 이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패턴을 아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2일간 거의 저희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시장을 보고 있고, 아마 이번 주까지도 의미 있는 캔들의 모습이나 변화가 없다면 좀 관망 기조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시장을 잘 보면 지금 시장에 기대를 주었던 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뭐 그리고 바이든 화상 회의, 그리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철강, 해운, 운임 등등등등등 많은 호재가 나오지만은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다. 혹은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호재와 악재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FOMC 회의의 결과는 오늘 나오겠죠. 어떤 발언을 할지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뭐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보고 있고,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오늘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금 야금야금 올라와서 1.6% 올라왔는데 뭐 다시 1.7을 간다 해서 크게 쇼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불안 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다음 주에 있을 이 공매도 재개 또한 사실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전에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개하는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종목 시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기준 조선주가 이제 수주 호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뭐 조선 3사 및 STX 중공업 엔진, 뭐 인하공정, 뭐 오리엔트 공정 등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추가 급등을 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그룹주 호실적 이슈로 강세 나왔고, 아모리 섹터 호실적 강세가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단발성으로 일단 끝날 것 같고요. 포드 배터리 자체 생산 이슈로 2차 전지 섹터의 매물 출회가 좀 나왔고, 반도체 섹터는 유독 기관 외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크게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5월 달에 IT 반도체의 이슈가 좀 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거다. 그런 게 있을지. 왜냐?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잘 기다려보면 분명히 좋은 종목군들이 우르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또 스윙의 포트를 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반도체의 실적은 꺾이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좋고, 이 사이클 자체가 2023년까지 갈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스푸트니크 V 관련주가 시장의 대장주로서, 시장 중심주로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휴원스 글로벌 상 들어가고 뭐 관련주들 뭐 대거 강세인데 사실 이쪽 종목군들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참 요새 시장 보면 뭐 종근당 바이오 이제 보면 일단 휴원스 글로벌도 갭을 뜨고 상당히 좀 눌렸다가 물량 소화를 하고 좀 급하게 올라오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 속에 상한가가 들어갔죠. 한 번도 정상적으로만 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메딕스 2등주로 올라갔는데 막판에 좀 밀렸고, 오늘은 어제는 프리엠스 프롬파스타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상한가 이후에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는 등 상한가 이후에 박살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요새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KPX 생명과학도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 떨어지고,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가 또 참 시간 외에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또 엽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장 막판에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굳혔고, 상한가 들어갈 때도 430억 가까운 돈과 함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600억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걸 또 시간에 하한가를 보냈다라는 거는 참 이 주식시장이 완전 개판 5분 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내일장 이 종목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구간들 이런 데까지보다도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상한가에 들어갈 때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동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설사 좀 떨어질지언정, 그러니까 하한가에 가게 되면 이런 구간이겠죠. 의미 있는 구간들, 여기에 아래 꼬리가 있는 자리, 거의 하한가 자리, 오늘 시간의 하한가 자리에서 살짝 이탈하는 구간이 아마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를 한번 넣어봤고요. 또 오늘은 윤석열 지지율이 또 48%대 40으로 나오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또 바닥에서 대거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는 당분간은 좀 안 보려고 하고 있어서 따로 공략은 못 하는데, 오늘 보면은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의 흐름만 좋았지 나머지 뭐 IT 반도체 흐름이라든지 관심 종목을 좀 본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IT 반도체 우량 종목군들을 모아놓은 섹터를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제대로 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없을 정도로 다 떨어졌죠. 그리고 코스피 섹터를 놓고 봐도 뭐 시총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거의 저점을 붕괴시키며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2차 전지 섹터는 포드의 자체 배터리 생산을 시사하는 바람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등 지금 시장 자체의 질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 저는 이제 지난번 어부브 반도체를 이 첫 구간에서 매매를 다 진행을 하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 이런 갭 하단까지 시장 영향에 의해서 쭉 밀리게 된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내려온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의 매매가 조금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굉장히 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이 대거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야 되죠. 고점에서 이런 캔들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밀렸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시장 환경이 지금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정지했을 때 이런 시총 상위의 IT 반도체는 분명히 지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주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저희는 오늘 사실 공략을 해서 아마 내일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비록 하락할 때 잡았어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을 어제 이 아래 구간이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아래에다가 걸어 놓았는데 딱 정확히 15,050원에 걸어 놓은 게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그 밖에 이제 효성 TNC 최근에 실적 이슈로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갭 하단에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굉장히 강한 종목 내에서만 좀 종목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수급주를 다시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나생명이 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한데요. 높은 구간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자리를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을 잡고 또 위로 쏴주는지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다시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제 이제 금융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금융 지주를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JB 금융지주도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신한지주도 오늘 보니까 차트가 계속 우상향 모습, KB금융도 최근에 강했다가 여전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른 여타 섹터보다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주가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주도 하나 정도는 포트에 좀 담으셔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덜 올라간 대형주 입장에서. 자, 오늘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G라든지 호실적 발표와 뭐 호텔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쪽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했습니다. 시장 대비 강했는데 여행 섹터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인터파크가 그동안 여행 섹터 대장으로 치고 갔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점 백신의 보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종목군들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파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슈로 사실 전일이죠. 전전일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고, 손오공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갔었는데 5월 5일 날 중국의 쇼핑데이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또 이 CBDC 디지털 화폐를 나눠준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를 좀 눌리면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일정주로 다음 주 어린이날을 타겟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고 또 종목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황을 잘 이해하시면서 좀 서서히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시장 보면서 물론 매매도 하고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뭐 매매 뭐 했던 종목 중에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저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근데 이 종목을 오늘도 고민을 했죠. 상한가를 따라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는 거 동시효과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한가에 한 30만 주 있는 거를 어떤 놈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량을. 그런 거 보면서 또 최근에 이제 상한가 종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물량 던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종목군들 뭐 오늘 화승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상한가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이 매도의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막 때려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급등주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지금 시장 환경이 뭐 상한가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자체가 장 막판에 강하게 올라오는 수급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한가는 강한 상한가가 맞았어요. 강한 상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시간에 이렇게 뺀다라는 거 보면서 시장 질적으로 너무 투기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좀 식어야 될 것 같네요. 이쪽 섹터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면서 많이 주의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말로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